당연히 보호과 수행하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혜수 의원입니다. 그 385페이지에 저희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지금 2023년도에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탄소 없는 마을이나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전에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세운 적이 없죠, 한 번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들을 했을까? 이게 왜 이제 올라오나 해서 그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그 탄소 없는 마을을 할 때 우리가 작년인가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200만 원 정도. 예. 그런 거를 할 때 어쩌면은 탄소 중립에 이런 것들까지 기본 계획까지 했으면 좀 예산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왜 비슷한 능력을 이름만 조금 바꿔서 하는 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이거를 수립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수립을 하라고 해서 한 건지. 이제 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탄소 중립 이제 기본법이 생기면서 네네. 국가적으로 이제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네네. 국가 시책에 의해서 네. 전 시군구에 제로까지 네. 제정하면서 그러면 그런 거를 할 국가시책으로- 때 저희가 네. 이제 다른 지자체랑 없는 탄소 없는 마을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먼저 진행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했던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네. 했던 어떤 그런 탄소 없는 그런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거 기본 개입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다음번 2023년도나 2024년도에 국비를 받는 사업들한테 조금 이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예, 이제 그 탄소 중립 우리 하동군 전체적으로 이제 5개년 계획으로 우리 이제 국가 시책을 하는데 이거 할 때 우리 군에 또 이제 수분 사례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에 대한 것도 좀 예, 포괄해서 그것도 꼼꼼히 포괄을 하셔서 예. 그 우리가 다행히 나라보다도 먼저 저희가 시작을 하던 군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10분 활용을 하셔서 예. 좀 더 저희가 탄소 없는 마을이 좀 뭐 슬로시티도 저희가 어떤 블렌드를 하고는 있긴 하나 예.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는 그거보다는 환경 쪽 탄소 중립에 관한 어떤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 그런 거를 진행을 해주시기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회사에 또 말을 예, 해주시고요. 예. 그 393페이지에 우리 동료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393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것도 지금 천천히 찾으시면서 안 봐도 아마 답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도비가 저희가 1,000만 원이고 군비가 9천만 원입니다. 예. 1억 정도 피해 보상 지원이 예, 예, 되는데 예.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일단은 자료 요청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하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책정한 게 도비가 1,000만 원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9천만 원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하동군의 어떤 피해 보상 지원이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은 우리가 이제 이게 농산물 피해하고 그다음에 인명 피해하고 해가지고 그 도비는 그 우리 전체 예산의 10%고 나머지 90%가 군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군비 부분을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비가 몇 퍼센트요, 과장님? 지금 군비는 지금 우리 여기에 1억 정도 보면 10%가 90%가 되어 있는데 군비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제 우리 그 피해, 그 농작물 피해에 최대한으로 주기 위해서. 여기 국비도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국비 말고, 도비, 군비.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을 작년에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 혹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이 된 내역이나 사례들에 대해서, 모레
까지 저희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우리 과장님은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뭐 확보를 떠나서 저희가 피해를, 이게 도비가 10%든 20%든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런 피해, 농산물이나 이런 거의 피해 양이 이 정도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발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가하게 어떤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냉동창고는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397페이지, 네? 397페이지에 보면은 저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8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게 많이 진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작년도보다 2,800만 원 정도 돼요. 아니죠.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 인건비 아니면 어느 페이지? 관리, 음식물 쓰레기 관리 총 우리 예산이 보면은, 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아, 5억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남해하고 이제 바이오 강력화 시설을 하는데, 네네네. 남해도 2023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식물 간이를 저장했다가 처리하는 처리 비용, 위탁 처리 비용을 좀 더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탁 처리 비용. 예. 이게 위탁 처리 비용이 그렇다면은 수거죠. 수거해서 우리가 하동업 에서나 전 읍면에서 가져오는 걸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매립을 했었는데 지금 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2023년도부터. 그래서 우리가 소각 시설은 남해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남해에서 하기로 하고 해가지고 이제 남해에서 바이오 강력화가 완성되고 나면 우리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남해에서 그러면 같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어떤 일정의 비용을 받고 그들의 어떤 저희 음식물을 거기는 자원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폐기물 쓰레기는 저희가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거도 남해에서 수거를 해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는 쓰레기를 예를 들면 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재생산이 가능한 활용이 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남해에서 강력 바이오하는 거는, 그전에는 남해는 이제 재활용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남해에서 우리 그 남해하고 화동하고 하는 거는 자원화가 아니고, 그냥 처리하는 그걸로, 그 자원화가 되지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전혀 폐기로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인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또 차량이 특정 음식물 차량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동업 하계면 진교면은 전용 수거 차량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봉투를 가져오면 읍면에서 가져오는 거, 이렇게 1리터, 3리터부터 있다니까. 근데 수거를 할 때 음식물 쓰레기랑 우리 일반 종량제 봉투랑 같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동읍하고 그 큰 곳에는 따로 하고 전용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양도나 뭐 행천인 하는 데는 이제 우리가 배출 요일을 좀 정해서 하는데, 또 혼합해서 하는 경우에도 음식물은 따로 다 유포를 합니다. 가장 저는 이제 우리 음식물 전용 용기도 있는 데가 있고, 쓰레기 봉투도 초록색깔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용기가 이 용기 자체가 쓰레기 봉투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칩 있는 하동업에서 만드는 그거는 이게 음식물 전용 차량을 한다면은 굳이 이게 수거 용기를 예를 들면 봉투에 버려 있는 거 말고 봉투가 분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서도 또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그냥 음식물 쓰레기만을 담아가면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버릴 때도. 이제 전용 차가 있는 데는 많은 배출이 있는 데는 하고, 소규모로 청암, 양보, 고전, 행천 이런 곳에는 봉투를 해도 이제 일반 쓰레기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혼합해서 가져가진 않고 따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제2생활 쓰레기를 가면은 간이 음식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관했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랑 담당 계장님들이 하셔서 저희 또 하동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이거를 소진하는 게 아니라
남의 값이 예, 가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럼 보관하는 동안에 악취나 뭐 이런 것들 이동하는 순간에 발생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더 가하게 되더라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예. 그리고 화재 상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가 있습니다. 수거. 예, 혹시 예, 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고장이 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에 실어서 이렇게 할 때 고장이 좀 자주 나는 거예요. 그게 뭐 통으로 예, 예. 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해서 이것들을 설치를 했는데 관리 또한 중요 저희 그게 재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장 나지 않게 그리고 그게 고장이 나버리면은 이거를 이용하는 어떤 상인들께서도 혜택을 전혀 보지도 못하는 그 정말 쓸데없는 예산 집행이 된 거나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 자체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좋은 쓰레기 그 기계를 우리가 했는데 그게 또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건지 높이가 맞는지 이런 것도 이런 어떤 것들을 정책을 하실 때 국민들이나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했을 때 편리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저희 군의 정책에 녹아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번 가보시면 나중에 우리 현장에 가보시면은 사장님 보시면 어떤 게 문제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서 한번 꼭 거기 가서 그 관리도 부탁을 드리고 고장난 거는 꼭 한번 가보시고 조치를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4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요새 의회 해체 공사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생활 폐기물 처리장 해체 공사에 지금 일식에 2억 5천만 원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물을 해체하는 건지 뭘 해체하는 건데 이렇게 해체 공사비가 아니면은 우리 아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들어왔던 뭐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체비가 많이 드는 건지에 대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은 제2생활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지금 금속면에 새로 신규 처리장을 제2생활 폐기물 처리장이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지금 했던 데 보면은 소각로하고 재활용 시설의 창고랑 우리 사무실랑 있습니다. 네, 그 기존에 쓰고 있는. 컨테이너, 매립이 완료된 종료된 매립장에 한해서는 우리가 다 관계법에 의해서 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있던 폐기물 처리장에 있는 소각로, 재활용 시설, 그 다음에 사무실을 다 해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가 이 정도 하나는 말이죠. 재활용품도 많고 또 우리 기존에 썼던 소각로 있다니까 이를 처리 15분 정도 이 정도 다 해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 최종했을 때 최종 복도도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줬었고 또 해체하는 것도 이 정도는 용역을 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결정되네요. 뭐 소각로나 필요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해서 세입 처리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실 때 주민들께서 조금 아무래도 묻어있던 쓰레기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는 과정에 그럴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좀 면밀히 살펴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거는 전년도 대비 많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에 1억 6천 주는 것.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이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이제 엑스포 대비해서 2022년도에 많은 설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 이제 3년도에 하는 엑스포 때 추가로 굳이 더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미리,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금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시간 없어서 빨리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도 있고, 보면은 안심벨, 안심벨,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비상벨, 안심벨,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어떤 거가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 임차 사업비 지금 3천만 원이랑 또 아래 보면 이동식 화장실 임차도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도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축제장마다 될 필요할 텐데, 때 우리가 조금 그거를 서류로 우리가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그리고 하나 당부드릴 것은 공중화장실이 요즘에 우리가 휴게소에 가면 굉장히 쾌적하죠. 내년 2023년도 세계차 엑스포를 대비해서 화장실만큼은 가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하고 중복 질의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381페이지 세입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리산 생태과학관 체험료가 3천만 원을 삭감해갖고 올해는 1천만 원만 체험료를 올려놓는 거죠, 예산을. 기타 수수료하고 세입 부분에서 목을 좀 변경해서 넣었습니다. 의대 목 변경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입장료 수입하고 체험료 수입하고를 이제 구분해서 넣다 보니까 당연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입장료 수입하고 체험료 수입은 당연히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2년도 세입할 때 넣었더니 이게 이제 기타 수입료하고 입장 수입료하고 세목이 변경돼서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 예산서가 잘못된 거네요? 잘못됐다기보다 이제 기타 수입하고 기타 수수료하고 입장료 수입이 이게 세목을 넣다 보니까 이번 올해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넣어서 두 개를 변경 과목을 갈라가지고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관 항목이라는 걸 가지고 목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누가 봐도 저희 의회에서 보면 예산서대로 보면 3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을 삭감해드리고 1천만 원밖에 없는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 결론적으로는 말입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비는 2022년 대비 1억 7,348만 1,000원이 정액됩니다. 정액됐는데 그래서 4억 332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죠. 몇 페이지? 그죠? 아니 몇 페이지 제가 못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태과학관 네. 생태과학관 운영비가 2022년 대비 1억 7,348만 1,000원이 정액이 돼요. 생태과학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억 332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체험활동비가 이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생태과학관 운영은 4억 3천만 원 정도 4억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액을 시키고 체험비는 내려버리면 이게 생태과학관 운영이 잘 못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 거기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에 3천만 원이 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기타 수수료 이제 이럴 때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분에 줄어든 부분을 넣었고 그 다음에 우리 생태과학관 체험료는 1천만 원을 했고 3천만 원이 거기 보면은 223의 공이액이 3천만 원 올라간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생태과학관 입장료로 해가지고 3천을 넣었으면 그렇죠. 세목이 하나 더 줄을 넣었어요. 그럼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1억 원입니다.
근데 우리 현재 우리 군이 탄소 없는 마을을 지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11개 마을이죠. 예. 그런데 이때까지 11개 마을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근거로 예산을 투입을 했었습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2030년까지는 우리가 40% 줄이겠다에 대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이제 전 시군에, 전 나라에서 이거 이제 탄소 중립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줄이는지에 대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탄소 없는 마을은 우리가 민선 7기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책으로 우리 하동군의 어신마을, 목통마을로부터 이렇게 좋은 공기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탄소 배출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걸 해가지고 하동군 새로운 시책으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조례가 있든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탄소 없는 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갖다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는 1억 원은 뭐 방금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2022년도에 말입니다. 환경보호과가 8개 용역을 합니다. 8개 용역을 하는데 예. 탄소 없는 마을 기반 하동 생태관광 전략 수립 용역이라고 합니다. 2,200만 원 용역비가 들었어요. 예.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죠? 거기 우리 지금 생태과학관으로 탄소 2,200만 원은 우리가 국토부 보조금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과장님, 국도비 그런 걸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저희는 예. 예산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비는 예산 아니고 국토비는 예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1억 원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도에 2021에 01이라는 목을 가지고 탄소 없는 마을 기반 하동 생태관광 전략 수립 용역을 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비슷한 용역이에요. 비슷한 용역이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본인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용역비를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요. 특히 한번 볼게요. 제가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게 있죠. 환경보호과 207의 01로 선본2 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 그 다음에 선본2 배출 삭감 시설 2 모니터링 용역, 난강시 오염 총량관리 이행 용역 평가 용역, 22년, 23년 꼭 같은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만 조금 달라요. 용역은 계속 계속합니다. 계속. 선진비 본유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국가적인 사무로 우리가 총량제를 내가지고 그게 반드시 수립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약간만 달라요. 용역비가 조금만 다르고 꼭 같은 종목의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가능하면 용역을 좀 줄여주실까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후 청소 차량 교체를 하는 거죠. 예. 교체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 때 교체를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자동차는 청소차는 내구기간이 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건상 대부분 10년 정도 타도 교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2년식이 급남하고 지금 진교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넘은 게. 그래서 내부연한이 오래된 신세대를 하는데, 이거 하계 같은 경우는 2015년식이 하나 있고 하동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량을 이제 성능 검사라든지 이제 거리수하고 이제 연수가 7년 됐다 하더라도 이제 성능 검사를 해서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게 맞겠다 해서 내년에 교체할 때 지금 이게 2015년식이 2군데, 2012년식이 2군데인데 키로수랑 해가지고 성능 검사를 해서 가장 많이 좀 필요한 부분부터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도중에 내구현 한 7년이면 어떤 거라도 이제 조치할 수 있다라는 것, 기준에 들어간 것이죠. 예. 그 결론적으로는 본의원이 보면 이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015년이라고 합시다. 2015년식을 과장님도 차를 한 대 가지고 있고 저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차종의 종류를. 근데 저는 한 50만 킬로 다녀요. 과장님은 10만 킬로 다녀요. 어떤 걸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 10만 킬로보다는 50만 킬로가 더 많이 탔으니까 연수보다는 우리가 이제 차에 대한 키로수입니다. 예, 키로수. 성능을 좀 해가지고 키로수가 많이 탄 게 이게 노후화가 빨리 되고 안전으로부터 취약해집니다. 그럼 정비료가 조금 많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연식을 중요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가용하고 영업용하고 다르죠. 자가용 택시하고 영업용 택시하고는 같은 연식에 나왔다 하더라도 키로수를 타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연식에 구애하지 받지 말고 키로수가 많은 것들은 내구형 한 7년이라 된다, 7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얘들을 먼저 바꾸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기획예산과장님 좀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403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과장님도 예산서 보시려면 갖고 나오십시오. 사용 종료 매립지, 사용 종료 영양조사라고 해서 목도 매립장에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구 용역비. 예. 본의원이 서면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11월 23일자에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11월 23일 날 제가 서면 자료를 받은 게 이 지금 부분이 누락됐는데 이게 고의로 누락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잘못된 겁니까? 취합을 하면서. 아니면 환경보호과가 잘 못 올려줬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 아직 첫날 총괄질을 하면서 용역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빠져버리면 용역비 숫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과가 기획예산과로 안 넘겼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저희한테 서면 자료 답변을 주면서 누락된 겁니까? 누가 잘못 누락시켰습니까? 별도 자료를 누락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일단 자, 과장님 답변서 여기 서면 자료로 과장님이 제출한 거 한 가지 가지고 보십시오. 있는 겁니까? 누락이 돼 있는데 왜 누락이 안 됐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예? 저희가 임의로 자료를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제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럼 환경보호과가 잘못한 거네요. 환경보호과가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는 그대로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저한테? 예,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이 이게 착오라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착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느냐면 제가 이렇게 총괄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말이에요. 2023년도에 41억 5,945만 9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100만 원을 보태 넣으면 2023년도에 용역비가 41억 8,045만 9천 원이 됩니다. 그럼 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료를 잘 못 줬기 때문에 제가 총괄질을 잘 못한 거예요.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금 착오가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앞으로 2,100만 원 용역비가 빠지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동료님 말씀 주시던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40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최종복도 공사비가 10억 8천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처리장 해체 공사비가 2억 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뭐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니까 그렇게 든다라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는 때는 매립장 복토비가 10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처리장 해체 공사비가 2억 5천만 원, 그 조립식으로 되어 있죠. 조립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처리 해체한다는 게. 우리 그 제1생활필요는 소각시설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하는 데하고 사무실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 한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계속. 그 우리 지금 그 소각시설 해체 공사가 이제 또 그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제 소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하동군에 왔던 모든 생활폐기물을 과장님, 제가 질의하기를 네. 그 건물이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뭐 다른 걸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조립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가 소각시설이 환경부 쪽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 환경법에 맞게 이제 설치한 그 소각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각시설을 지금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 이쪽에 우리 그 환경요원이나 재활용 선별하는 분들이 잠시 쉬고 하는 부분은 그 가건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활용품하고 소각시설. 과장님, 아까 예. 동료 의원님이 이게 저기 자료 요구를 하셨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뭐 그 자료를 보고 예, 예. 총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이동식 가로 열고 트레일러 가로 닫고 화장실. 406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 예, 예. 임차 500만 원에 6회 3천만 원하고 예. 바로 밑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 500만 원 10회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이동식 화장실 아닙니까? 이게 그 우리 그 축제 폭천하고 뭐 할 때, 과장님, 예. 똑같은 이동식 화장실이죠? 아니,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하고 이동식 화장실하고 다릅니까? 규모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누가 이렇게 짠답니까?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산서를 누가 이렇게 짜갖고, 이동식 화장실은 뭐고, 그래,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은 뭐냐고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예산만 분리 계산해놨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말입니다. 안심별 설치 사업은 또 뭐고, 40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비상별 설치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 안심별 설치는 또 뭐며, 공중화장실에 비상별 설치는 뭡니까? 이것도 또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앞으로는 그 예산 편성할 때 이리 비슷하게 해버리면 심의하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410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하면 하동 세계차 엑스포 연계 프로그램 다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1,000만 원을 들고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다시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저 엑스포 그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센터 과학관이 이제 그 엑스포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어린이나 그 오시는 분들한테 그 1층에다가 이제 엑스포 기간 동안에 우리 하동군의 녹차를 좀 알리고자 그렇게 다시를 와서 이제 마시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보고도 하게끔 그 일시적으로 한번 운영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표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 보다시피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 운영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님 과학관도 알리고 그러게요. 과장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참 좋습니다만은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알 건데 이게 정말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쓰고 나면 다음부터 쓸 일이 없어요. 우리 지금 예. 하동군이 다숙 뭐 이런 것들 보고를 많이 했잖아요. 예. 다기 보고하고 100% 실패한 정책이죠. 그때그때 필요해요. 그때그때 보기 좋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2020 제가 6년까지 여기 임기를 갖고 있는데
2023년 엑스포에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건 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다실 됩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다른 것으로 쓰고 좀 더 신중하게 좀 기해서 예산을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에 보면은 유사사비입니다. 우리 그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빠진 지원이 있는데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예산은 4억 5천이 4,500이네. 이다 이는 전체가 군비네요. 예.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국대업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 비용이 2002년도는 우리 예산이 2003년도하고 동일합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슬레이트 지원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이 200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아니요, 종액됐습니다. 4,400만 원. 4,400만 원요? 예. 지금 우리 슬레이트가 이 방치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까? 하동 군내에. 그 옆에 보면은 슬레이트 건물 철거해가지고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는 이렇게 뭐 재난재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은 한 2,900, 3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수시로에 신고 들어오면은 집불 났을 때는 우리가 그 안전기획부에서 그 슬레이트 처리비를 못하니까 비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뭐 부족할 때는 없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 집들이 대부분 개부수가 되고 낡은 집들 같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행자로서. 이제 의원보다 옛날엔 도시건축과에서 지붕계량까지 했는데 지금은 도시건축과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에 지붕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 쪽으로 다 넘어와가지고 이제 슬레이트 철거비는 드는데 지붕계량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신청하는 경우는 적고 슬레이트 철거만 할 때는 좀 하는데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다면은 네. 그걸로 업무를 갖다가 이원화시키기 아니고 네. 어디에 부서에 가든가 일원화시켜야 되고 특히 이 아마 이 슬레이트 우리 지원 사업이 굉장히 부족한 줄 알아요. 매칭 사업 해가지고 꼭 할 뿐만 아니고 예, 공비를 더 좀 더 정을 하도록 해도 예. 정을 해도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붕계량과 함께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의원 말씀처럼.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뭐 말로 바라다 구모 성심성 행사 비용은 충분한데 실제로 이 민생하고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이 앱이 필요가 없어요. 이 하는 철거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예, 위험성이기도 하는 것인데 5억 5천에다 이거 15억 20을 하도록 해도 이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3년이면 3년 확실하게 좀 철거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뒤에 기획 예산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있는힘껏 다 보겠습니다. 그래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은 좀 확대해서 예. 외칭 사업도 좀 예산을 좀 정하든가 계산을 잘 하시고 이 대상 선정은 전부 감사절 하시는 거는 2002년도 누락건설 먼저 주고
또 주는 순서로 예, 꼭 지켜주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커졌고 예, 예. 자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 집행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야생동물 393페이지니까 피해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2003년 때 예산이 2002년 때보다 좀 전환이 되었습니까? 어디 됐습니까? 피해 방지단은 한 3,200만 원 정도 청약을 이, 시켰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이 거의 할 곳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뭐 방치련 인자도 시키고 현재 농사를 짓는 뭐 전답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공동으로 우리가 예방시설 할 수 있도록 부분 하지 말고 한 마을이면은 신고한 사람들 내용을 좀 의견을 수렴해갖고 공동으로 막는 방법. 그리고 최대 지원금이 500만 원 돼 있지요. 예. 그럼 자보다는 50%입니까? 1,000만 원 하면은 뭐 한 농지 같은 거는 충분히 사업이 필요합니까? 좀 돈이 부족하다니까 예산이. 이게 최고 400만 원까지 해달라면 100만 원 이제 정형을 시키는데 1인당 지원금을 만약 1,500만 원이 지원을 해가 설치한다면은 완전 예방이 된다라면은 금액을 떠나서 자보다는 부담시켜서 피해 예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생계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네. 왜 이런 데는 이리 야속한가 싶어요. 물가라는 여거지를 갖고 우리 민생이나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다 지원해주고 예산이 풍부하면 아이고 그만 뭐 어때요 성신성해도 좋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좀 단대히 부서별로 좀 챙겨갖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 3개년의 계획이나 기획을 세워가고 정리 좀 합시다. 이거 평생 하지 말고 내가 군용을 한 지가 한 20년 되는데 평생 하고 있어요. 이래가 이 꽃이 납니까? 망고 피해나 본 사람들은. 예, 뭐, 7월 한 면 단위로 우리 국도비를 지원이 안 되더라도 예. 빨리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이거 피해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김혜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2022년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내용 및 사례, 공중 화장실, 안심벨, 빈성벨, 안심스크린 설치 세부 내용. 정영수 의원 한번 없나? 정영수 의원 자료 요구를 했나? 응? 물어봐라. 이제 까지 포함돼서 그럴라. 서치 세부 내용을 2022년 11월 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성철 산림녹지과장 직무대행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현성철입니다. 평소 산불 예방 등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재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율수입 5억 1,553만 7천원, 국고보조금 71억 4,358만 9천원, 도비보조금 35억 9,801만 9천원, 총 112억 5,7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입은 군유림 임대수입에 600만원, 사용료 수입에 5억 453만 7천원, 과태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세출 예산 부분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4,786만 8천원이 증액된 254억 7,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404만 4천원이 감액된 9억 3,0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 운영지원에 2,048만원, 식목을 행사 지원에 540만원, 지역특화 조림사업에 3억 1,225만 5천원, 424페이지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에 5천만원, 경제림 조성사업에 2억 520만원, 탄소저감 조림사업에 6,600만원, 큰나무 조림사업에 2억 3,4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480만원이 증액된 9억 3,4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묘목 생산을 위한 토량 계량제 지원에 757만 9천원, 고로쇠 수액용기 지원에 2,260만원, 고로쇠 수액 정제시설 및 QR코드 지원 사업에 5천만원. 426페이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에 1,055만 5천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에 1억 3,991만 2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6,799만 3천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2,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 지원 사업에 2억 1,885만 9천원,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2,4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1,680만원, 임업정보 보급 지원에 1,211만 7천원, 임업후계자 육성 및 지원에 70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 6,5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신소득작물 묘목 지원에 3천만원,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활동 지원에 705만 4천원,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및 이행점검에 3,245만 6천원, 고로쇠 집수탱크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350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6천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에 1억 7,036만 1천원, 수해복구 예방에 5천만원, 보전산지 지정 변경 해제구역 정비에 2천만원, 산림경영 운영 지원에 1,496만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지원에 5,988만 2천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4,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임도건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585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간선임도에 11억 1,300만원, 임도유지 보수관리에 1억 5천만원, 임도시설 전환사업에 2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863만 6천원이 감액된 28억 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봉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3억 9,569만 6천원, 하동평백 자연휴양림 보안사업에 8억원, 구제봉 자연휴양림 보안사업 자체사업에 4천만원, 하동평백 자연휴양림 관리에 5억 889만 6천원, 435페이지, 구제봉 자연휴양림 보안사업 전환사업에 8억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에 1억 1,567만 2천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전환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산림휴양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652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6,2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 운영지원에 1,203만 3천원, 사마 에코하우스 운영관리에 1억 4,359만 6천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4,666만 8천원, 숲 해설사 운영에 2,866만 6천원, 산림치유 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목재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천원이 증액된 2,2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제품 품질 단속에 45만 5천원, 목재 수확 점검 관리에 1,073만 4천원, 친환경 목재 생산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산불 없는 하동 조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627만 8천원이 증액된 36억 4,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에 23억 718만 5천원, 산불 방지 보상금 및 포상금에 5,925만원, 산불 진화 장비 유지 및 홍보물 구입에 5,080만원, 산림보호 운영 지원에 7,429만원, 441페이지 산불 방지 도정 수행 헬기 임차에 1억 8,397만 5천원, 산불 방지 대책 경상경비 등에 4,063만 1천원, 산불 방지 대책 자산 취득 및 운영에 1억 2,809만 9천원, 산불 방지 교육 훈련 및 조사에 498만 6천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에 8억 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1,865만 7천원이 증액된 36억 3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에 1억원, 소나무 제선충병 자체 방제 사업에 6억 7천만원,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사업에 20억 8,993만 5천원, 산림병해충 예찰단 방제 운영에 2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감룡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에 4,562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에 3억 9,808만 1천원,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단 방제단, 방제기계 구입에 7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지속 가능한 숯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566만 6천원이 증액된 52억 1,8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리나무 가꾸기 및 조림지 풀베기 등 정체 숯가꾸기 지원사업에 32억 2,140만원, 숲길, 등산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증진에 7,2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1,300만원, 등산로 조성관리사업 전환사업에 3억원, 450페이지 동력천공기 등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3,700만원, 덩굴류 제거사업에 2억 1천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에 4억
135만 2천원. 45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에 6억 2,376만원, 송림 유지관리 사업에 4억 4,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푸른 하동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1,911만 3천원이 정액된 55억 8,1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꽃길, 꽃동산 등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에 12억 2,428만 5천원, 마을 쉼터 유지보수 사업에 5억원, 가로수 관리 운영 지원에 1,740만원,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5천만원, 송림, 하동공원 등 생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등에 5억 4,930만 5천원, 생활권 수목진료에 278만 2천원. 456페이지 보호수 정비 사업에 4천만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3,111만 1천원, 가로수 전정 및 유지관리 사업에 4억 5천만원, 동정호 유지관리 인건비 등에 3억 421만 4천원,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2억원,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에 808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1억 원, 보건소 앞 정원 조성 및 명품 정원 조성에 10억 원, 제일도민 향토 기념식수 행사비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지역축제 육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계장터 벚꽃축제에 6천만 원, 숲기 걷기 행사에 3천만 원, 축제 홍보 및 행사 지원 일반 운영비 등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 운영비에 4,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 명시 2월 사업입니다. 인도 개설 사업에 2건, 휴양림 보안 사업에 2건, 총 4건의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사업비는 46억 8,121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 세액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원에 대하여 지가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432페이지에 저희 인도유지 보수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디 인도유지 보수에 되어 있는지 지금 어디 지금 인도 유지 보수는 아직까지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예산을 지난해는 2천만 원을 했다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지금 현재 비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유실되거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척구가 막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수하기 위해서 왜 그게 저희가 분기별로도 하고 여름에 저희가 또 수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디 유실되었거나 이렇게 인도 자체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잡아놓은 건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지금 현재 계속 인도 시설이 연차별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까? 일단 저희들이 모든 산에 길을 내야 되면은 계속 이제 이 사업을 늘리실 겁니까? 네, 유지 보수 그것도 있는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는 물론 해야 되지만 저희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타가 질의도 하셨지만 저희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도 저희가 참 쪼개서 쓰고 사실은 급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 저희 행정 지금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 지금 취약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유지를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 정해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인도 자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또 중간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저희가 충분히 보수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혹시라도 불필요한 곳에 쓰여질까봐 의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알맞게 꼭 필요한 부분에 하셔서 뭐 나중에는 뭐 유지할 데가 없어서 뭐 아무 곳이나 닦았던 데 쏙 닦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도 잘 여쭤서 혹시 동네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434페이지에 하동편백 자연휴양림 관리에 보면은 예. 공공운영비가 이것 또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5,600만 원.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치유센터가 지금 현재 치유의 숲이 지금 현재 내년에 개장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들어가는 인금 언제 몇 월에 개장을 하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6월로 지금 잡고는 네? 내년 6월로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운영을 위해서 운영 업체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계약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치유의 숲을 개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 우리가 뭐 인권 그러니까 필요한 뭐 관리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그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 네, 위탁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청소하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이 어디에 다 위탁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전국에 산림 취업을 등록하고 있는 데가 총 77개입니다. 네. 77개고 지금 경남에는 지금 현재 6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자기들 계획을 받아서 아, 그분들이 보통 치유의 숲을 예, 관리를 예, 하고 예, 운영을 예, 하십니까? 예, 예. 뭐, 물론 한 6개 지역을 하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예. 하동구는 또 특별히 또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개장을 하니까, 원래 있던 곳보다는 새로운 숲이니까 좀 더, 조금 특별하게, 저희 하동구만이 가진 어떤 테마를 녹여서 이거를 개장을 할 수 있게, 6월이면 좀 늦네요. 좀 엑스포랑 최대한 좀 당길 수 있으면은 엑스포를 할 때도 같이 이게 되면은 옥경이나 이런 곳의 관광객들도 동시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당겨질 가능성은 없는지요? 일단 저희들 최대한 앞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예. 조금 가능성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급하게 하느라고 또 부실스럽게 하시면 안 되니까 예, 예. 근데 되도록이면 조금 박차를 가하셔서 해서 저희 내년에 있을 하동의 큰 행사에 함께 개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435페이지 목재문화 체험광장 관리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목재문화체험관은 우리 구제봉 구제봉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게 작년에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아마 구제봉 장휴양림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이번에 분리가 된 겁니까? 예, 이게 분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지금까지는 목재문화체험관하고 목재문화체험관도 세 분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휴양님도 우리 기간제 근로가 하시는 분이 12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목재문화체험관하고 휴양님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네. 운영을 하다가 네. 지금 요번에 이제 목재문화체험관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분리를 좀 시켰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을 활성화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목재 체험을 자꾸 늘려가고 있거든요. 늘려가고 있는데 늘려지지는 않나 봅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가 문제죠. 저희 의원님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구제봉 자연휴양림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조금 하동군에 홍보를 하시는 그러니까 홍보팀이 아닌 과에서도 우리가 수강하고 있는 어떤 구제봉이나 여러 과별로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홍보에 잘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홍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휴양림을 우리 구제봉 휴양림을 홍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목재문화 체험장을 홍보를 해서 구제봉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을 만큼을 해야지 저희가 지금 이 힘든 시기에도
지금 예를 들자면은 하동군에 있는 복지목욕탕을 9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1억 2천을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목재 문화 체험장만 지금 거의 얼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금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걸 더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민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한 거는 그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올 거라는 자신이 있으셔서 과에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거라 보고 꼭 홍보와 안에 어떤 시설과 예를 들면 그 시설은 무척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뒤지지 않을 만큼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말고 할 텐데 잘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하단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거 어디를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또한 그 구제봉 자연휴양림의 지금 그 생태숲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험원이면 이거는 아이들이 어떤 숲에서 하는 놀이터 개념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숲에서 놀 수 있는 어떻게 그 놀이터 개념으로 보시면 생태 놀이터 개념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435페이지 그거를 연계해서 458페이지 상단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입니다. 458페이지. 예. 자녀를 안심을 시키려고 그린숲에 아, 예. 데려가야 되는 건 이 무슨 사업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진교 초등학교 주변인데 네. 지금 현재 그 도로하고 보도가 너무 이 경계석이 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폭이 지금 한 3m 정도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굣길의 어떤 안심을 위한 그린숲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군요. 우리 쉽게 그 하동읍 그 초등학교처럼 중간에 그 수림대를 조성을 해서 네. 차하고 그 어린이 보도 보행자하고 분리하는. 네네네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는 아이들의 어떤 보행에 도우면 안 되고, 인도하고 도로 가에 있어야 예, 되거든요. 맞습니다. 가운데 있는 건 차가 안전하게 예, 2차선, 저차선 가는 이거 거고, 초등학교, 예. 그거를 아이들 시야와 예. 또 횡단보도를 잘 유념을 해서, 저희 하동에도 보면 지금 가운데에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물론 아름답긴 하나, 예쁘긴 하나, 이것들이 어떤 시선의 높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불편함을 토로하는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거는 하동업의 어떤 그 설치 그 어떤 그거를 잘 그 기초로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하동 초등학교랑 진교초는 조금 그 다른데 약간 저희는 한 가운데 있다면 여기는 약간 먼 소재지 약간 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 안전을 더 나무 숲과 동시에 아이들이 조금 CCTV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른 것들로도 안전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그 기술을 발휘하셔서 이왕 하실 때 다른 사업들도 그게 돼서 아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획예산 과장님 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과장님 네. 발언 때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이 예산 심의를 하다가, 우리 지금 산림 녹지가에서 보면은 저희 목재문화체험관이나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태 놀이 숲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2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나무를 가지고 놀기에는 최적의 놀이시설과 교구와 값비싼 것들이 저희가 다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관리를 아주 잘 하셨으면은, 물론 지금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만큼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썩어질 목재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목재들, 놀이 교구를 갖다 놨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가족정책과에 260페이지에 또 생태 놀이터가 있죠. 물론 다른 놀이터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놀이터가 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즐거운 놀이터, 신나는 놀이터, 신기한 놀이터 조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됐을 때
되도록이면은 뭐 생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 뭐 어른들이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거나 지금 보면은 산림녹지가 같은 경우에는 유아 개념의 놀이터를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목재 그 체험 행사장도 그렇고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저기 다른 과의 어떤 이 생태 놀이터를 구축을 하실 때는 아주 어린이들은 좀 배제를 하고 왜 그래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 생태 놀이터에서 그 조금 고학년의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타고 다니는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인라인이나 요새 전기 충전해서 쭉 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생태에서 좀 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연령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잘 그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그 관련 과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쪽 저쪽 중복이 되지 않게끔 유아는 유아가 갈 수 있는 어린이는 어린이만 갈 수 있는 우후죽순 여기 설치하면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해서 목적을 잃는 어떤 놀이터의 개념이 아닌 목적을 단단히 가지고 무장애인 놀이터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잡아서 이거를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령 배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색깔 있는 놀이터가 다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 예산 담당관님을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에 지리산 해남제 숲길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전에 저희 간담회 때 이 행사를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를 이제는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행사에 너무 경비만 소요가 되고 오는 사람만 오고 행사를 하지 않아도 해남도 숲길은 온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지금 행사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도비가 300만 오기 때문에 언뜻 군비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아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저희들 하동에 지금 다양하게 임도를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꼭 네. 남제 숲길 외에도 네. 지금 각 읍면에 저희들이 임도가 많이 개설되어 있고 경관도 아름다운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임도 주변에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매년 저희들이 하동을 알리는 그런 하동의 어떤 구경할 수 있는 길을.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리산 해남제 숲길 행사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항목이 그렇게 돼가 있는데. 그걸 잘못하셨죠. 부기에서 좀. 예. 둘레길 행사, 왜냐면 저희한테는 분명히 지리산 해남제 숲길 걷기 행사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셔놓고는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우리 앞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해서 나중에 어떤 간담회 때나 상세의 어떤 사업 설명을 드릴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의원님들이 하는 고견들을 좀 경청을 해주셔서 반영이 돼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며 참 잘 돼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 인도도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만이 가진 인도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본인이 인스타를 하셔서 다니시는 거를 비가 오는 날도 걷고 안개 낀 날도 걷고 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고서도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로도.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정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하동의 인도를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걷게 되기를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7페이지 반려견 동반 숙소 조성 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보면 연차별 투자 계획표에 3억이라고 기입된 것은 5기입니까? 아니,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 요번에 1억을 한 거는 지금 현재 사마 에코하우스 거기 지금 현재 계속 적자 운영도 되고 지금 현재 방문객들이 좀 사실 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 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일단 그 짓고, 그러면 맹목적인 게스트하우스보다는 어떤 테마가 있어야 아무래도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알려져야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 게스트하우스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한 1억 정도를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게 되지면 연차적으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그 방을 늘려나가는, 그렇게. 늘려나간다고 계획 자막을 대상해놨습니까? 예, 예. 그 지난 10월 18일 간담회 자료를 보면은 그 사마 에코하우스는 활용 계획에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변경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변경을 녹지가에서 한번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개선해보고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의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는 매각을 해놓고 여기다가는 또 활용 계획이 있다고 또 그랬기는 그러면 매각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지금 반려견 동반 숙소를 조성을 하는 겁니까 여기다가? 예. 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너무 지금 현재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 지금 현재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둘레길 오시는 분 한두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 그 간담회 자료에 보면요, 경영 분석이라고 보면 나와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자가 9,018만 9천 원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 운영관리비 예산을 보니까 1억 4,359만 6천 원으로 계산이 돼 있거든요. 예. 이 계획을 그럼 언제 세웠습니까? 정확하게 세운 계획을. 지금 요 앞번에 저희들이 그 신규 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얘기를 해줬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엊그저께 그 저희들 그 공무원들 신규 시책 사업 발굴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게 하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15페이지 그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두곡 로타리 보면 하동병원 방향으로 벚나무를 보식하고 있는데요. 예. 고사하지 않는 나무까지 다 교체하고 있는데 이건 하자보수입니까? 예, 하자보수. 지금 하자보수에. 예. 여기 제가 오다 볼게 거의 궁금했거든요. 예. 예. 일단 질문 지금 그쪽에는 하자보수도 있고, 지금 그 뚝 쪽에는 지금 현재 그 부산지방, 뚝을 높일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원 계십니까? 정영석 의원님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 의원입니다. 확인하라 합시다, 과장님. 419페이지 세입을 한번 보십시오. 사용료 수입에 5억 453만 7천원, 거기에 구제봉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가 2억 2천만 원, 화동 평백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가 1억 6천만 원, 평사리 공원 야영장 사용료가 1억 800만 원. 5기입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 하동군이 경영 수입 사업 하는 곳은 아니죠. 예. 근데 그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입을 내는 것이 산림녹지가에 딱 이부설해 보니까 투자해서 5억씩 이렇게 돈을 벌었다면 이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버는 곳은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근데도 경영에서 수익이 이렇게 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보니까. 지금 해상비관이 안 되니라고 했는데. 재선총 방제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총 방제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하동에 있는 소나무가 안 이쁘고 안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쌍계사 그 뒤에 보면 진감선사 부도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 그 옆에 있는 소나무들은 애완을 안고 살아가는 소나무죠. 그 송진, 예, 송진 뺀다고 이렇게 칼검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군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 쌍계사 불일폭포 일대 쌍계사 1원이 명성으로 이렇게 그 지정된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 명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이래놨습니다. 명성은 유적과 더불어 주위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특히 이런 곳에 그 소나무 재선축이 걸린다든지 그런 곤란하잖아요. 지금 화계면에 보니까 그 금두마을, 부춘마을까지 재선축이 올라왔던데 곧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재선축 방지에 만전을 좀 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449페이지인데요.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 3억, 454페이지에 마을 쉼터 정비사업 4억, 마을 쉼터 소규모 유지 보조에 1억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2년도 상세 집행 내용 및 사업별 추진 상세 집행 계획서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그다음 457페이지 한번 보시죠. 동정호 꽃길 조성 1억, 동정호 보안사업 주차장 테크 보수 1억은 어디에 어떤 종류의 꽃들을 식재한다는 말이며, 어쨌든, 어떤 종류의 꽃을 식재한다는 말입니까, 일단? 동정호 주변에. 지금 동정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데크 유지 보수도 있고, 예. 그걸 좀 이따 실의할 거고요. 그 꽃은 어떤 걸 식재한다는 겁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 및 테크는 시공 후 완료된 지 얼마 되었다고 다시 또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게 주차장, 이 동정호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이렇게 보완한다는 것이며, 그 테크 논 지 얼마나 됐죠? 데크 논제가 그 동정호 생길 때 났고, 그 다음에 동정호가 그렇죠. 확장이 됐거든요. 확장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호수 쪽으로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을 해서 지금 난간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테크가 우선 보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테크를 설치하고 나면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죠. 계속 예. 이게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동정호의 이 주차장 가운데다가 나무를 하나 심어놨죠. 주차장 가운데. 심어놨다가 지금 현재 이식을 했습니다. 아, 뽑았습니까? 예. 아, 다행이네. 그게 민원인들로부터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 주차장하고 테크를 시공한다는데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고 이 사업을 하십시오. 다음에는 산림 녹지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차량 말입니다. 예. 렌트, 리스, 이게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자 용도가 무엇이며 리스비, 렌트비,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등 아직 못 외우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전체 총 24대를 지금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하고 비슷합니다. 예, 24대고 지금 현재 산림보호에서 이제 주로 저희들 산불 기간 동안에 방제차 각 한 대씩 하고, 그 다음에 산불 감시원들 우리 진화 출동 차량 또 각 3대씩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진화 차량하고 숙박고기 사업도 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초반에서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그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예. 한계과가 24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너무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가만 보면 기금 좀 내려오고 균특 조금 내려오고 그러면 그냥 차 군비 못해서 삽니다. 한계과가 24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재정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유 대수하고 비슷해요.
재정관리과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량을 통합 관리하는 재정관리과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무분별하게 그 기금이라든지 뭐 균등 내려온다고 해서 사지 마시고 고려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과정이 복잡합니다. 머리 아픕니다. 예, 과정이. 그러니까 최소한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없는 데 보니까 구제본 녹차 관리를 누가 하죠? 지금 센터에서 녹차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녹차팀에서 합니까? 예. 앞전에는 산림녹지과에서도 했는데요. 예, 산림녹지과에서 하다가 앞번에 그 센터로 이관을 전부 그 센터가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왜 이러나 싶어서 이제 그 질의한 겁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선 의원입니다. 430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신규 사업으로 고르세요. 그 접수 탱크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예. 예, 사업비가 이제 1원을 책정됐네요. 예.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총 생산업체가 한 260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계 고로쇠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현재 위생상 지금 현재 물탱크로 사용하다 보니까 각종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 성분이 많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개선하고, 그래서 개선하고자 지금 이제 1억을 대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저희들 고로쇠 협회하고 지금 현재 농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번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해서 2023년도부터 탱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겨울철 기후와 기온 차이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보통 수액 채취가, 그러니까 이 보니까는 12월에 사업 완료 및 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1월달 말부터 수액을 채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농가 소득에 꼭 도움이 될 수 있게 시기가 늦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좀 신경 쓰입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 예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우리 군비 지원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함에 있어 세심한 연구와 그리고 현지 주민과의 각별한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4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봐서 몇 기록해. 거기 보니까 하동 편백 자연 휴양림 보안 사업을 되어 있는데, 예. 저번 우리가 현장 점검대 가서 제가 지역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 매표소 위치가 예.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 사인도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계곡 건너기 전에 그쪽이 가장 매표소가 좀 제일 안전하고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옆에 토지 소유자들이 땅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꼭 그 부분이 안 되면 청룡 소류지 쪽도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에 지금 현재는 한 방향만 진입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안전한가, 그래서 안전한 부분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사고나 재해는 참 예상치 못한 데서 잘 일어나지요. 예.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나왔다가 정말 좋은 추억 쌓고 가야 될 부분인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수 있고 거기가 보면 우리 경사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경사지로 돼 있다 보면 그 자리가 꼭 경사지에 거기에 둬야 될 것 같으면 어떤 자금장치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차가 보통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차 문만 열고 손만 내밀어서 우리가 매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차가 또 그 차 뒤에 또 차가 밀리고 이래 하다 보면은 이리 내려막길다 보면은 거의 어쩌면 또 충분한 사고의 위험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서 이 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안전만큼도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과장님 정말 세심하게 또 우리 설명 잘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계시니까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우 의원입니다. 440조 그 상단 부분에 산불 예방 감시원 그 유류대가 4,100만 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이 유류대가 지금 그 감시원들한테 뭐 넉넉합니까?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 5월 달에 지금 현재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지금 현재 상승이 됐습니다. 4만 원에서 예, 6만 원으로. 월 예, 월 6만 원. 5월달에요. 예.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충분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루 1일 약 한 15km를 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5km 정도면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사업에는 사실 유료대를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지원을 안 하면은 네.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감시가 안 되지. 한 15km 정도를 1일 15km 예상하고 일단 지원된 부분이라서 일단 그거는 한번 더 지켜보고 일단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예. 기름값이 원체 비싸잖아요, 그죠? 많이 인상돼서 비싼데 자기들이 돈이 더 들어가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또 전화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예. 그다음 중간 부분에 진화대 대기소 난방비가 500만 원입니까? 예. 충분합니까? 이것도. 일단 난방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전기 난방으로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더이다 보면 이제 주로 거기에 머무는 곳이 아니고 대부분 순찰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진화대가 순찰을 합니까? 예. 계속 순찰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대기를 해 있다가 그 발생이 되면은 예. 출동하는 게 아니고 계속 순찰을 돌아요. 예. 차량을 타고. 예. 우리 저희들 진화대가 지금 산림농지과에서 지급해준 순찰차가 있습니다. 봉고차가. 그걸 다니면서 이제 근역별로 또 우리 산불 감시원들 활동 여부라든지 읍면에 있는 감시원들 활동 여부도 수시로 관리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진화 초소에 대기해 있는 부분이 또 산불 진화 차량 또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진화대가 이제 지금 세 군데죠. 예. 진교하고 인천하고 이쪽 읍에 이쪽에 예, 그죠. 지난번에 본의원이 행천에 거기 식수난을 겪어서 말씀드린 식수를 이제 공급이 돼서 뭐 원활하게 하고 이용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이제 임시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뭐 한 해 쓰고 말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영구적으로 해서 정말 물이 가장 우선이고 소중하잖아요, 그죠? 먹는 거니까 이게 정말 이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때에 비하면은 억수로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은 헬기 임차 군비 부담금이 됐는데 군비 부담이 이런데 그럼 국도비 얼마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군비 부담금만 우리가 내면 된단 말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지출하는 게 아니고 도로 보내주는 사항. 이걸
도로 보내서 예, 예. 우리가 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예. 정산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452쪽 그 하단 부분에 하모니파크 공공요금 있죠. 예, 예. 운영비. 이 6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총림의 그 분수대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6천만 원 이게 운영비가 뭐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지금 전기세 말고는 또 있습니까? 그 전기세하고 여름에 그 물놀이 시설하는 그 물세하고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름 내 그 여름철 내내 그 이제 분수를 돌리고 물놀이 시설하고 있거든요. 그 하모님 파크만 예, 예. 저쪽 화장실 쪽에 그거 말고 예, 예, 예. 그죠? 하모님 파크만 해가지고 6천만 원이라는 거 예,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올해 얼마 들었어요? 지금 그 작년 예산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하여튼 작년 예산에는 다 소진했습니다. 그냥 그러네. 그 여름에 잠깐 쓰는 거 가지고 6천만 원 써야 돼요, 이거. 과다 편성 아닙니까? 거의 한 석 달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렇게 있어서 편성했단 예, 말씀이죠. 예산이 많이 가다 편성된 그런 거 하면 됩니다. 458쪽에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1면 1명품 정원 조성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쪽하고 금남이죠. 금남생활체육공원이야 뭐 의미가 넓고 하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 각 5억씩 편성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에 우리 보건소 앞에 내는 선거관리위원 있지 않습니까? 요쪽하고 지금 현재 뭐 나무 싶습니까? 어떻게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수정이 뭐입니까? 지금 아직 그 계획은 아직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2, 3분부터 편성해 놓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지금 우리가 공모를 이래 했거든요. 산림청에. 네. 산림청에 공모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제 또 설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공약 사업입니까? 아니, 그거는 공약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일명품 한다는데, 예. 이거 뭐, 그 다음 향후 계획이 어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일명품 공약 사업은 저희들 그 군비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그 저희들 산림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정원, 요즘에 그 정원 사업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사업 분야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가와서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 사업인 일명품 조성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국은 공약이네요. 혹시 일명품 같으면은 이게 이제 뭐 대상지도 나와야 됐고 어떻게 이걸 뭐 각 면별로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조사는 지금 다 그 읍면을 통해서 다 조사를 끝났어요. 받았고요. 또 이제 추가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13개 읍면에 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예, 예. 아, 그 조사 내역을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로수나 이 정원을 이제 조성을 할 때 지금 이제 소나무가 아까 동영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재선충이 심하죠. 예. 어떻습니까? 소나무를 좀 지양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계속 좀 괜찮다 하는 소나무 심는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재선충에 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 관리를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 재선충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조경수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도 뭐 죽는 게 믿던데 뭐.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지금 하는 데는 괜찮고, 지금 또 그 영화 재선충 때문에 지금 현재 조경수로서 소나무가 예전보다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 현재 그 소나무 대신 또 다른 수종들을 선정해서 꽃이 피는 나무들을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도 물론 좋지만은 예. 여기 관리비가 들고 재선충에 어떻게 뭐 대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종을 선정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라이는 계십니까? 예. 아, 추가질 않게 돼요. 지라십시오. 정심에 지라십시오. 추가질 없으면 100번이나 됩니다. 강조해도 100번까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 하지 마 해. 예, 과장님 정영수 의원입니다. 아까 이 질의도 중에 동주원 꽃길 조성 사업 1억에 어떤 곳을 심을 것이냐고, 식재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아직 답변을 안 주시는데 어떤 꽃을 심으실 예정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뭐 특별하게 정해놓은 건 없고요. 지금 저희들 우리 지금 현재 엑스포 때 되면 지금 현재 관광객이 올 그 무렵에 지금 꽃하고 이제 단연책 식물을 꽃을 사서 주변에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이게 물론 과장님 엑스포 때 꽃을 피우는 거 맞습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는데 1억 원을 들여서 동정호 근처에다가 1년생 꽃을 피워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못 보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1년생 하루 피는 꽃들은, 한 번에 피는 꽃들은 그냥 조금 지양해 주시고, 가능하면 단연 계속 꽃이 피는 것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검토를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 못했던 게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24대의 자동차, 렌트 리스 차량을 포함해서 각자 용도는 어떤 것이며 리스비라든지 렌트비,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등 상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라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437페이지 반려견 동반 숙소 조성 사업. 우리 사막을 카우스 매입할 때가 원래 매입이 얼마입니까? 하도 오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판매하면 어느 정도 갑니까? 총 몇 평입니까?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그래, 우리 동료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매각 처분하게 된 계획을 지금 현재 우리 사마 에코하우스가 지금 숙소는 아니죠? 지금 현재 숙소가 방 2개가 있습니다. 방 2개 갖고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계획을 변경을 해서 좀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뭐인가 생각한 결과 이제 저희들이 반려동물 동반 숙소로 해서 한번 저희들 관광객을 그다음에 이용객을 한번 유치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근데 잡았습니다. 각 구서별로 사업 발굴을 하라 이렇게 해놨더만은 실제로 지출하는데 해란이 됐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동료회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편백님하고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가 장사는 아니지만은 투자량 세입도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고, 이게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리버링하고 안 되면 더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계속 저희들 둘레길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이용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동 관내에 지금 청암하고 하계하고 지금 호텔급의 숙소가 2개가 있죠. 예. 그 반려견 숙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없는데 무슨 동방 숙소라고 민칭을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은. 그래, 이 예산을 이리 계산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 심어서 손다 걷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간담회 때 물론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은 2003년도 1회 중년부터는 돈 1,000만이고 2천만 간담회가 보고가 안 된 거는 아예 상정을 모식을 하고 절대 승인을 안 해주고 싶어요. 왜? 이 소통이 안 되는 업무 소통이.
뭐, 좋게 보면 좋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참 우설의지라. 정말, 이게 이제 운이 안 되면,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해주겠어. 안 되면 또 2억 3억을 자꾸 투자해갖고, 딱 내가 한다고 하면 그 돈 더 받겠습니까? 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과감하게 매각을 하거나 매각을 해야 되거든. 이런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말해 우리 위원님들이 뭐, 성의회에 몰라도 1년 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458페이지. 일명품 정원 조성. 동의원이 지휘했습니다만은, 근데 과장님, 우리 정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쉽게 말해서 산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니, 결국 정원에 나무 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가 속칭 70%가 산이라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정원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돌아보고 산인데 정원인데 꼭 우리가 농촌 지역에 정원에다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방법 말고 한번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 그 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좀 나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산에 올라가기 힘든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좀 휴식도 좀 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니 예산을 예. 저희들이 뭐 많고 작고 떠나서 필요한 사업이면 더 해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뭐 실대가 없어서 남한 사람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굴 해놓으면 박수를 시킨데 이 쉼터 내용이 우찌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강력시 이상에는 참 좋은 사례예요. 도심지는 나무 심어야죠. 농촌은 천지를 우리 가로수 같은 제가 저번 했지만 우리 북천 가면 있지요. 해송 소나무 산 밑에다 해송 심는 가로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단풍나무 심으면 참 어울려 보이죠. 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좀 좋은 아이디어 내가지고 우리 하동군에 맞는 사업을 좀 투자하고 싶어요. 우리 살림까지만은 뭐 거의 쉼터 사업이 지금 까별로 정착가별 쉼터가 있고 우리가 정말 그 정원이 조성인가 쉼터가 조성인가 확실히 내용이 없어. 우리 의원이 제가 해놨은 게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 선발 기준에 우리 뭐 주거지역 거주 옮긴지 몇 명을 올해 실행했습니까? 지금 우리 그 하동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거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우리가 감사 때 했는데 이거 실제로 최장 많이 지입니다. 물론 우리 때도 지금 좋지만은 산불 감시용을 쓰라려고 호박이 안 깨집니까? 그러니까 2년 하고 2년씩 더 못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하동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그 대다수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거 보고 여기 이사와서 먹고 사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 거주 오래 한 사람들 그 일자리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진화요원하고 심사 기준을 똑같이 하니까 감시 요원들이 어딘 차대놓고 딱 대기하다가 저 순찰 옥상에서 무전 치가고 그 지역에 영향한다 가보라 그만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현실에 맞게 그만 돈이 물러고 옹하지 말고 그 읍면에 가보면 포 낚입니다. 여기서 살던 사람, 진화한 사람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유가 뭐인고 그거 하고 이거 안 사지도 몰라요. 그럼 또
예, 2년 하고, 또, 다른 면회가 이동해갖고, 또 2년 하고. 그런 것도 확실하게 거주가 3년 이상, 우리 군에 살고 싶어 할 의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부서에는 우리 인도도 유지가입이하고 풀로 예산이 되어 있지요. 우리 예산을 쭉 예산을 보면은 우리 사연가는 그 소규모 산림 해성 피해 복구비가 아예 없어요. 왜? 지금 마을 비상화된 건 우리가 있으면 주택, 농경지 인근, 실제로 우리가 그 훼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그 복구할 방법이 없어. 그 위험제지 사업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산이 돼서. 그런 예산은 왜 좀 개선 안 합니까, 과장님? 작년에 민생계가 산림가에 하면은 현장에 가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지 어디 수로 가진 미끼가 산에 무너져가지고 작업비, 그런 장비에 한도 값 된다, 그러니. 이게 어디 되는 거야, 이 부서가. 그 소규모 산림 훼손 피해 복구비를 이래 추경 때는 좀 예산을 계산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좀 마음이 편하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이미 복잡하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행께서는 정영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등산로 정비사업, 마을 쉼터 유지 보수 사업, 22년도 상세 집행 내용 및 23년도 사업별 상세 집행 계획서, 산림 녹지과 보유 차량 렌트 리스 포함 각각의 용도, 리스비, 렌트비,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상세 자료, 김진태 의원님이 요구하신 일민금 전원 조성 관련 면별 사전조사 내역을 2022년 10월 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자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자료 정리를 하고 모레 12월 8일 목요일에 수도 사업과 시설체육과 경제기업과 도시건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하동원 내외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